건국대 동물병원 응급의학전담 한현정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건국대학교 동물응급의료센터가요? 네네. 거기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정식 개소한 거는 10월이니까요.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전에는 그러면은 그전에는 지역병원의 원장으로 있었어요. 동물병원 네. 운영하시다가요? 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교로 들어가신 거군요. 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응급의료센터다. 응급센터다. 그럼 네네. 이제 뭐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 사람이랑 똑같이 네. 사람에서도 응급실이나 외상센터가 필요한 것처럼 똑같은 네. 이유로 개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동물들도 사람처럼 응급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교통사고 같이 외상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네. 갑작스럽게 발작을 한다거나 어. 호흡곤란을 한다거나 이런 응급 상황들은 바로 왜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로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하면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처치를 받는 게 중요한데 네. 주간 시간에는 이제 동물병원들이 워낙 많고 원활하게 그렇죠. 운영이 되니까 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간이나 주말 같은 때는 이제 많은 동물병원들이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처치를 받고 싶어도 이제 갈 데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응급 구급차 같은 것도 있습니까? 구급차는 없습니다. 구급차는 아직은 보통은 없습니까?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데리고 아직은. 아직은요? 네. 그럼 일반 동물병원도 24시간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사실 24시간 동물병원도 굉장히 많고 대형 동물병원도 점점 증가하는 글쎄 말이에요. 추세거든요. 예. 근데 2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병원은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동물들에게? 들어서 예. 24시간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인력 수급의 이런 문제 때문에 야간에 수의사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두 명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큰 외상이 왔다거나 이랬을 때 정확한 진단이나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네. 수술이 사실 한두 명원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 외과,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6, 7명이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응급의학 교수가 이거를 다 컨트롤하고 전문화된 인력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물론이고 이제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응급수술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외과 전공입니다. 외과요? 네. 그럼 수술하시고.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만 사람과 동일하게 동일하죠. 네. 동물에 대한 치료도 네. 이렇게 전공의들이 나눠져서 그렇죠. 네.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많이 발전돼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은 네. 내과와 응급의학과 수의사들이 이제 일단 쇼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처치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 어느 뼈가 부러졌는지 영상의학과에서 진단을 해주고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제가 외과 전공이다 보니까 응급의학 교수랑 호출받으셔서 외과 가서 이제. 팀들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네. 또 그 동물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가는 네네.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런 반영 네.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에서 투자를 해서 네. 이런 동물 응급센터를 만든 거다. 네,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네. 지금 뭐 통계 따지면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나라 반려동물이요? 선생님 반려동물의 아시나요? 정확한 수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2001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네. 그때 바로 이제 수의사가 됐을 때보다 지금은 말씀하신 그런 보호자분들의 시각차라든지 네. 아니면 일반인들 설령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반려동물을 대하는 이런 시각이나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네. 거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센터를 설립을 한 거고 이제 수의사들도 물론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남들 잘 때 일해야 되고 남들 쉴 때 일해야 되기 때문에 고된 일이지만 워낙 거기서 오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죠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최초입니다. 대학병원. 네. 일반 병원에서도 그런 응급실이 있어요? 응급실은 있고 사실 이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적지만.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병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 그만큼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일반 병원에서 안 되면 이제 건대병원이나 그렇죠. 대형병원 네. 똑같은 네.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죠.
주로 이제 4개월 되셨는데 네. 뭐 야간 근무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야간 근무입니다. 거의 야간 네. 근무십니까? 아, 지금 주간에 나와 주셨네요. 네.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주로 어떤 사례들이 많습니까? 기억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 두 케이스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 저번에 다른 이제 기사에도 나갔었는데, 네. 1살 된 리트리버가 왔었는데, 보통 리트리버가 1살이면 굉장히 활발한 시기거든요. 근데 네. 거의 반혼수 상태로 베드에 실려서 왔는데, 이제 나중에 진단을 해보니까, 네.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져 먹고 거기 있던 그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같은 네. 것들을 먹고 네. 심한 위장관 감염이 생기고 또 이게 또 위장관 폐색이 생기고 네. 장이 천공이 되면서 복막염이 생기고 그래서 거의 이제 반 죽은 상태로 실려왔었거든요. 근데 네. 다행히 제때 오셔서 네. 이제 처치를 받고 수술을 받고 일주일 정도 후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퇴원을 하는데 보호자분이 자기는 사실 데려올 때 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잘 나가게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또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더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두 분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그래요? 말티즈인데요. 할아버지가 이제 쓰레기를 비우러 나가시는 거를 얘가 쫓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다 부서지고 장기가 바깥쪽으로 탈장이 돼 있고 엄청나게 심한 출혈. 그러니까 왔을 때 저도 이제 얘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워낙 또 작다 보니까 이렇게 네. 걱정을 했는데 할머니가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넉넉하지 않으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치료를 하시고 거의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고 큰 수술만 한 3번을 받고 네. 다행히 얘도 지금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해서 퇴원을 그래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래 키우신 강아지가 아니고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불쌍해서 데려온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내 가족이 된 이상 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노력을 하시고 이게 잘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가실 때 네. 내가 이 일을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그 톤을 제가 들어보니까 네. 동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자체도 이제 강아지들을 워낙 많이 키우다 보니까 네. 사실 애정이 없으면 내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처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네. 좀 더 객관적이 되고 냉정하게 되긴 하지만 네. 조금 더 모든 처치를 해주고 싶어도 상황에 따라서 이 처치는 얘한테 더 고통만 줄 수 있겠다. 네. 이런 거는 또 어떤 선에서는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내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내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 갈라 그러면은 뭐 114에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냥 건국대학교 부속동물병원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전화만 주시면 되고 사실 응급 환자는 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응급 상황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바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바로 오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라서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서비스를 드릴 수 있지만 거리가 너무 먼데도 여기가 더 잘해주니까 여기까지 가야 수원에서 돼서 와버린다든가. 네. 환자가 굉장히 상태가 불안정한데도 얘를 끌고 먼 거리를 오시게 되다 보면 네. 그 사이에 아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아기가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거나 거리가 너무 멀다 하면 집 근처에 24시간 병원을 알아두셨다가 가서 일단 간단한 갔다가. 체크나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더 좀 중요한 처치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오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애기라 그러시네요. 제가 항상 표현을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요? 좀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그 응급센터에 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치료를 받고 또 심하면 입원도 하고 그럴 거 네, 아니에요? 네.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 글쎄 있습니다. 말이에요. 예. 네, 굉장히 저도 항상 안타까운 동물의료보험은 부분이고. 없잖아요, 지금. 네. 그죠? 예. 보험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이제 사설보험이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래서 사실 비용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네. 이거를 많이 배려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일 제가 한계를 느끼고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런 일은 없죠. 와서 치료를 받는데 뭐 돈이 없다 그래서 치료 안 해주고 뭐 그런 건 없죠. 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아직도.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할머니처럼 음. 어떻게 하든지 포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 근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접수할 게 때
접수비 안 내면 치료 안 해줍니까? 아니, 그건 그건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사실 비용을 먼저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처치나 검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비용 안내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뭐 부담이 되는 선에서 하시라고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고, 물론 아기만 생각하면 해야 네. 되지만 이게 참 딜레마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비용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겠네요. 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교수님이 보시기에 반려동물을 이제 우리가 키울 때 네네.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학적으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좀 팁을 좀 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범위가.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어린애들은 사실 네.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외상이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워낙 질환을 갖고 있던 애들이나 아니면 노령견 같은 경우는 조그만 변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어린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뭘 잘못 먹거나 네. 아니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추락같이 어디서 떨어지거나 이런 큰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지체하지 마시고 어디든 병원을 네. 가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학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한 학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골든타임 안에 오냐 안 오냐가 치료를 결정하는 성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증상이라도 이제 지나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라도 꼭 가셔서 체크 네. 받으시길. 바쁜 분들은 또 그 반려동물을 집에 놔두고 또 네. 직장에 나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네,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항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는 반려동물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다 치워 놓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응급의학 전담 한현정 교수였습니다.